생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궁 내막증이 커지는 경우에는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애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자궁 내막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바깥쪽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합니다. 자궁 밖에 있는 자궁 내막 조직은 생리할 때마다 같이 피가 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반응이 생기고 유착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무증상인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성교통, 관계할 때 아프다던가 혹은 생리통이 점점 심해진다던가 약을 먹어도 생리통이 좋아지지 않는다던가 생리 한참 전부터 생리통이 생긴다던가 만성 골반통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통제를 먹어도 생리통 호전이 없거나 혹은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생리 주기가 아닌데 피가 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궁 내막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성 골반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난소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난자의 수가 떨어질 수 있고요. 수정란에 염증이 생기면서 수정란의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난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난임이 되는 건 아닌데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 중에 20에서 50%는 자궁 내막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을 위해서는 복강경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무조건 수술뿐만이 아니라 내진, 초음파 등 영상기구, CT랑 MRI도 괜찮아요. 그리고 CA125의 도움 받아서도 추측을 할 수 있고 임상적인 진단을 통해서 치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면역학적 요인일 수도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자궁혈이, 생리혈이 역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화생설이라고 해서 세포가 변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생리축이 너무 짧거나 생리량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역류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궁 내막증의 위험 인자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환자분의 나이랑 환자분이 원하는 가족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데 가족 계획이 없다면 피임약 호르몬제를 먹어서 진행을 억제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가족 계획이 있는데 자연임신을 원한다면 수술을 통해서 유착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내원을 통해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수술적 치료, 유착이 심해서 통증이 심하거나 자궁 내막증 사이즈가 클 때는 수술을 고려하고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인데요. 진통제를 통한 통증의 억제와 호르몬제 혹은 자궁 내 루프, 호르몬 루프를 통해서 호르몬을 통한 자궁 내막증 진행의 억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보통 생리가 끊기면서 자궁 내막증은 좋아지게 되는데요. 생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궁 내막증이 커지는 경우에는 난소암도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없고 약간 평생 관리의 개념이 아닐까. 이게 생리할 때마다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는 이 생리 자체를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더디게 되는 거라서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수술을 하는 건 정말 눈에 보이는 병변을 파괴하는 거고 호르몬을 쓰는 거는 남아있는 병변을 이제 약으로 억제하는 거라 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완치는 어렵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경우 자주 내원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골반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